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기운년, 병인월, 갑술 일생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요 사주는 오늘 금방 공부했던 2020년 3월 2일 월요일에 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일간간목,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역시나 일간과 월령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아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간목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강의, 일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연필 내려놓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고, 대림목이다라고, 대리목이 아니라 대림목이 되겠죠. 큰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다음으로 십천간 중에서 단단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다자란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서 집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아니면 배를 만들 때, 가구를 만들 때 그러한 간목의 단단한 재질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었죠. 특히 이제 명리에서는 동량지목이라고 단어를 많이 써서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이 됐을 때, 성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다 자랐다는 얘기예요. 위로도 하늘로도 많이 수십 미터 자랐고 둘레도 굉장히 다 자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키우지 말고요, 그냥 베어다가 큰 집 같은 거, 사찰, 궁궐 같은 거 짓게 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예전에 한번 질문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 간목 다 자르는 거 경금으로서 베게 되면 나무가 죽게 되면 그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간목이 살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지, 간목 살아있는 나무 베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에다 녹이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똑같은 겁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 녹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용도인 것이고요. 간목은 물론 이제 생목, 살아있는 나무인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간목의 용도는 베어다가 궁궐도 짓고 배도 만드는 그런 용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선풍기는 바람을 이렇게 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물컵은 물을 먹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키보드는 자판을 치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용도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꽃을 피우는 용도, 다 자란 나무는 동량지목으로서 쓰이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어떤 귀와 명예와 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성목이 되었을 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추나추동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인월, 묘월, 인묘, 진월, 사오, 미월 같이 춘하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생목으로 본다. 자라는 나무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조금만 햇볕이 돌게 되면은 나무라든가 풀 같은 거, 풀은 아니죠. 간목, 목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꽃몽오리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은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과 물을 줘야지만은 그 목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화라든가 꽃을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는 간목이지만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의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용도가 동량지목이라 하더라도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일간 간목의 특성을 모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니까 경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사주 볼 때, 명식을 볼 때는 항상 일간을 설명하고 원령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배긴다 그러죠. 그냥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감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 그 다음에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쓰는데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일 때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화통명으로 쓰는 것은 생목일 때 쓰는 것인데 생목은 추나절 때를 대체적으로 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성목일 때는 추동절, 가을, 겨울에 성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경금을 주로 쓰는 것이고 지금 같은 춘절, 하절, 즉 봄과 여름에는 화와 수를 잘 배합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봄이라 하더라도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왕에서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성한 활동하죠. 애들도 열심히 뭐 말짓도 하고 뭐 말썽도 부리고 하지만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이스럽지 않아요. 애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운동장 가가지고 흙싸움도 하고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밥 안 먹고 하면은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성장기 때 많이 먹여야지 키도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살도 찌게 되는 것이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만큼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성인 물,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는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간목의 기운을 수기유행시켜 가지고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밖에 있는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나무도 꽃을 피우기가 힘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 따뜻한 햇볕이 없으면 역시나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개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는 한번 지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 명식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진토를 받고요. 자수를 받서 괜찮았는데 병화만 좀 투출되어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 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병화가 전혀 없진 않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괜찮은 사주로 보이는데, 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차이가 있죠. 이 사주는 간목이 진토를 본 것이고요. 이 사주는 간목이 술토를 봤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금 있죠. 신금, 그 다음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신금, 정화는 건토, 요거는 마른 땅이죠.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안에 수가,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촉촉한 습지 같은 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을까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습지 같은 거예요. 습지 알죠? 저기 어디 저런 내가 뭐 갈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촉촉한 물이 있고 땅도 이렇게 막 자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뻘 같은 것이 있어서 생태계 보호라고 하죠. 여러 가지 철새들도 날아오고 물고기도 거기서 잘 살 수 있겠고 나무도 잘 자라죠. 이것이 바로 진토라고 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니까 마른 땅이면서 술토는 뭐예요? 기온은 차갑죠. 마치 고비 사막에 있는 그러한 마르고 차가운 땅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있는데 차가운 땅인가요? 자,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죠. 가을은 딱 뜨거운 계절이 아니라 차가운 계절입니다. 정화가 있다라고 해서 저 술토를 따뜻한 땅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술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화를 봤다라고 하면 약간 달라지지만 술토 자체만은 매우 차갑고
맑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갑진 일주가 사람이 온기가 있고 정이 있을까요? 갑술 일주가 온기가 있고 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서는 갑목은 진을 봤을 때 뿌리도 내리고 풍성한 마음을 갖는데 갑목이 술을 본다라고 하면 까칠까칠하겠죠. 왜냐? 차갑고 물기가 없으면 아무리 갑목이라도 마르죠. 인정이 없습니다. 근데 갑목이 진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인성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한 마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진일주죠. 똑같은 갑술 지지의 이거 편제를 갖고 있죠. 이것도 지지의 편제를 갖고 있죠. 근데 똑같은 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온정, 따뜻한 마음은 갑진 일주가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자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금이 있잖아요. 금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금. 이 유금은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장간 안에는 무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임수와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또 이거는 수기가 없는 그냥 그야말로 순수한 금이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금이 아니라 신금이었다면 물론 이제 인순지충이 돼서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된 건 좋은데 이것이 바로 병화는 투출돼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독양불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독양, 양은 홀로 있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봄에 말라 죽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래도 봄에 습지를 가지고 있고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 자체가 말라 죽을 염려는 없죠. 오히려 화가 좀 살아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 사주는 화는 가지고 있는데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봄에 가뭄 들어서 나무가 마르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주가 더 좋겠어요? 물론 이 사주가 수기를 보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이 사주도 수는 화를 무토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장관하고 대통령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갑목이 있고 자수 하나 정도, 이 노래는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수 하나 정도, 이게 해수 하나 정도 있으면 이 정도만 되는데 이것도 좀 조열하기 때문에 수운을 가도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는 축토를 받기 때문에 축술형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약간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병인시가 되면 더 사주가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대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현재 목화향으로 가고 있죠. 금수향으로 오는 대우는 임신대운부터 들어오니까 52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초년 운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병인시가 됐을 때 병인시뿐이 문제가 된 것이라 정묘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진술충이 됐다 보니까 진중의 개수가 있는 것 같지만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해지면서 진중에 있는 개수는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술중에 있는 정화가 튀쳐나와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개뿔 아닙니다. 그거 진중에 있는 개수 진술충하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용신일 때는 충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우 임신개유시 같으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시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잖아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빼고는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좀 있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임신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유시도
개요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토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기사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시가 되면 역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에 통근하죠. 이 병화는 술에도 통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사에도 통근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춘한이 든 거하고 똑같아요. 봄 가뭄이 든 거하고 똑같고요. 이 나무 물이 없게 되면 반드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운은 수가 부족하니까 반드시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유금 하나 빼고는 거의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수가 굉장히 부족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생활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걸록격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토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일간 간목이 재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간은 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봄에 나무가 말라 있으면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사주 원국에 물이 들어와야지만 일간이 마르지 않고 땅도 촉촉하게 되니까 땅에 간목에 뿌리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 주인공 뭐냐면 호프집 약간 술집 같은 것을 칵테일 바 내지는 뭐 그렇게 호프 같은 거에 파는 그런 물장사라 쉬운 말로 물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하고 재성도 있는데 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도 부동산 같은 거 해도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언제부터 조성이 될까요? 너무 일찍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노력은 일간이 왕하니까 노력은 많이 하지만 수기가 살아나야지만 나무도 살고 땅도 촉촉해지니까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조열한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운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 수가 들어오는 그런 때를 봐서 투자는 그럴 때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화토가 좀 왕해질 때는 좀 현상 유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 사주는 수가 적당히 있고 임신시가 됐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요것만 아니고서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사주고요.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생시에 따라서 임신계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을해시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갑자시도 수를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목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신계유시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임신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무토가 있기 때문에 큰 대해는 없습니다만 자, 이 사주가 역시나 기사시였을 때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단편적인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짜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과 원령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지만 이 나머지 글자들이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 용신인지 희신인지 기신인지 한신인지 기구한신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구한신이 구별이 돼야 육친론을 대입해서 내 부모 덕이 있는 것인지 자식 덕이 있는 것인지 배우자 덕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은 이거 사주 원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기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것이고 자 오늘도 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지루한 강의, 좀 어려운 강의, 제 강의가 이렇게 녹록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특히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고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니고요. 쉽게 공부할수록 내가
깊이 있게 감명할 수 있는 스킬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나 뭐 삼재라든가 아니면 백호라든가 신살이라든가 내지는 또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주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간의 특성이라든가 원령의 특징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체 사주의 형충해합, 생극재화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기타 이런 다른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현란하고 막 굉장히 막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개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명리를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